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9일. 자, 오늘 일요경마는 이제 관천벌 최강자와 서울벌 최강자, 부산벌 최강자를 가리는 그랑프리 대상경주. 자,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시행이 되는 경마 주간이자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주수도 많고 편성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일요경마는 그야말로 1경주부터 쿵쾅쿵쾅 거리면서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마 주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요경마는 눈에 보이는 저 배당은 가라! 우리는 중고배당으로 승부를 때려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랑프리에 누가 최고의 명마로 떠오를 것이냐? 기존의 강자들이냐, 터프이냐, 통발의 강자, 내지는 당대불패와 같은 기존의 강자들의 선전이냐, 아니면은 올라오는 마필들의 선전이냐, 이변이냐, 아니면 수성이냐, 이게 관건인 그랑프리 대상경주까지도 시행이 되는 일요경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박진감도 넘치고 또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일요경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고배당 위주로 승부를 펼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일요경마 잘했죠? 자, 메인과 준메인 승부처를 모두 적중을 했던 강타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중고배당으로 멋지게 승부를 때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빨 그만 까고 갈 길이 먼 강타. 지금부터 일요제 1경주부터 멋진 예상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으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1경주부터 어렵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경마가 겁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자, 준비하고 쏴라. 네, 쏩니다. 자, 갑니다. 일본 스카이 댄서.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워낙에 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중위권 정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해보고 싶고요.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보다는 조금은 이제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덜 보이긴 하더라도 그런 마필들의 선정기 대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자, 9번 대산법입니다. 9번 대산법에 1번부터 8번까지 다 안 되니 강타야 그냥 쓱 넘어가게? 자, 안 될 것 같아요. 9번 대산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개상 선행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전개 2점 맞죠? 자, 금강경주 특히나 공백 이후 금강 두 번의 경주에서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선입이 검증이 됐다. 선입이 검증이 된 놈인데 선행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다.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 9번 대산법에는 일단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는 거죠. 올데이드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긴 했는데 강하게 읽어주긴 조금 어렵고 11번 샤인갤러퍼도 그렇고 이런 마필들 세게 보기엔 어렵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선전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배당권 전력으로 가져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은근히 배당의 냄새가 나는 마필들을 가져갈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13번 세이버 플라워 이건 제가 보기에 인기마예요. 인기마인데 요 마필도 꼭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견제에선 13번 세이버 플라워는 김떡봉이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마로는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배당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죠. 인기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선취인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13번 세이버 플라워는 꼭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고요.
자, 여기에 인기권 전력으로는 13호 왕포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왕포가 되는 마필이에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도 지난번에 경주력에 신장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도 추임력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13호 왕포 역시도 절대적으로 강가에서는 안 되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또 약간의 이변을 연출한다면 8번 레전드 킹덤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까지도 어느 정도는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여기서 얘네 둘은 어느 정도 연대 성립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조합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면 9번하고 8번을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9번이 무조건 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9번 대산보배를 충바로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9번을 놓고 우리는 13번 세이버 플라워. 왜 얘를 가져가냐. 얘가 레이스를 빠르게 끕니다. 그러면 얘의 흐름에 의해서 따라가는 선입형 마필인 14번 왕포라든지 8번 레전드 킹덤이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지만 얘네들이 부러졌을 때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13번 세이버 플라워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9번 13번 쪽에 단통으로 때리고 9를 놓고 8번 14번 정도를 방어하는 전략이 오히려 1경주부터 중배당 단통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전호의 찬스가 아니겠느냐. 13번 세이버 플라워의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은 자 1호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보이면은 흐름 자체가 저배당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가감하게 중배당을 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제 1경주부터 한번 공격적인 예상으로 임해보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의 첫 번째 1호경마 승부처인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2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자,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배당 승부처다. 자, 이번 경주는 1호경마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어느 마필이든 이 편성에서 내가 강축이야. 내가 무조건 축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다들 기복을 보여주거나 실전에서 가장 이번 경시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들도 실전에서 뭐 4착, 5착 이렇게 뭐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능력상 미세한 우위를 보여주지만 이런 마필들도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강하게 노리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호경마 첫 번째 승부처도 중배당 2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승부처인 만큼 오전장 자 1호 2경주에 자 한번 제대로 된 중배당 승부로서 여러분들에게 짭짤한 배팅 자금을 마련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1호제 2경주 한번 멋들어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3경주 자, 이번 경기는, 단촐한 경주죠? 단촐한 경주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은근히 어렵습니다. 자, 1번 다이나모입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은 괜찮은데, 금강경시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하고 있고, 또 마필 자체도, 이건 1호제 2경주죠? 자, 1번 아르고맨입니다. 아르고민 1호제 3경주 아르고민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뚝심 자체도 기복을 심하게 보여주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데뷔전 시 1200에서 보여준 능력은 가장 출중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번 경시에 안효리 기수가 감량 2점을 안고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아르고민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라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에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3번 노블리치라는 마필입니다. 3번 노블리치. 자, 이 마필도 480kg대의 순발로서 하무밀 마주의 마필입니다.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발주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정말 뚝심을 어느 정도 끌어낼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3번 노블리치 역시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이 7번 베니윈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베니윈.
이 마필을 조심하십시오. 데뷔전 때 철저하게 승부를 하지 않았던 마필인데 지난번 2전째를 맞이해서 최변명 기수가 계승을 해서 자 선취 입력 모두 동반 상승한다는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가 배당권 전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베니는 이번 교시 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배당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그럼 나머지 마필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르그맨이 안요리 기세이지만 배팅권에 가져가고 3번 노블리츠도 가져가고 7번 베뉴 있는데 요 베뉴를 조심하자. 자 1번 7번 쪽에 단통으로 때리고 3 넣고 17 정도로 방어하는 이로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출주수가 적으니까 요런 경주는 뭐 세심한 분석보다는 마필의 성장 추이를 보고서 공략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자, 1호제 3경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1경주. 자, 이번 경기는 전력미숙의 신마하고 또 현권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근히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고 신마들의 전력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누가 오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일단 먼저 한 3두를 먼저 써드리죠. 2번 뜨거운 열정. 자, 여기 6번 바람의 여왕. 자, 여기 7번 동서공주. 요 정도 마필을 먼저 써놓고 한번 차곡차곡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개상으로는요, 10번 금포 1호하고 8번 소울트레인, 이 두 마필의 선행력이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은 간에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 이들 마필들이 끝까지 버팅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자, 이런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그 외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나마 약하게 읽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1번 위닝 터치, 아직까지는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 선행에 대한 기대치가 약하기 때문에 큰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 2번 뜨거운 열정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박성광 기수가 개성을 해서 선취인연 모두 끌어내면서 폭발적인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도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나름 직전 경주시의 파워감이 완벽하게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이번 뜨거운 열정은 자, 이번 경주시에 받치기라도 꼭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6번 바람의 여왕입니다.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 이번 경주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갔을 때 선입전개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자, 500km대, 511km대의 안발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주가 느린 경주를 만나서 모두 선행으로 일궈낸 능력이기 때문에 6번 바람의 여왕을 과연 세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그런 편성이라 보시면 되겠고 7번 동서공주입니다. 자, 요 마필도 실질적으로 이 안말로서 500km대가 넘는 마필인데요. 자,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서공주가 잠재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7번 동서공주는 굉장히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마필들은 이제 어떤 마필들을 읽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들이 별로 안 보여요. 별로 안 보이는데, 이번 경주시 그나마도 요주의가 필요한 마필, 12번 승리질풍이란 마필이에요. 승리질풍. 이 안 팔리는 마필들을 때리는 마방이 부산경마에서는 조용배 마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안 보는 마필을 갖고 때리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번 승리질풍이라는 마필은 데뷔전 때 약간의 발주 고착기를 보여줬는데 의외로 이 마필도 종반 탄력은 굉장히 우수했다. 안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경시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번 승리질풍도 이번 경시 배당권 전력으로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자. 자, 고로 2번 부산교차 1경주도 W 중배당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도 갖고 있다. 7번 동서공주를 축으로 놓고 일단 6번 바람의 여왕으로 때리고 7을 놓고 2번, 12번 정도를 방어하는 전략. 그래서 의외로 좀 배당까지도 연출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체 1경주 은근히 어렵습니다. 쉬운 경주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입니다. 자, 1호제 4경주. 이번 경주는 강축이 버티고 있죠. 2번 연두라는 강축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이 편성에서 연두가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왜 빠져? 얘는 오는 거죠. 왜? 이미 기본적인 순발력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 선행을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또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일단 2번 연두는 무조건 충마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이 강권인데 1번 서든 포천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2번 연두는 강축이다. 이렇게 해놓고 1번 서든 포천.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자체가 선행으로 일구어낸 능력인데 선행을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입에 대한 검증은 있어야 되겠다. 얘가 단통은 불안하다. 단통 불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그러면 다음엔 3번 덕진포구인데 덕진포구가 오히려 지난번 경주 때 선취인력을 모두 끌어내고 손입전개를 펼치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거의 총력전인데 직전 급상승에 따른 경주로 하강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런데 이 덕진포구는 승부 의지가 강합니다. 승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서든 포천보다는 조금 더 세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번 덕진포고도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읽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자, 이 오버 스토미넌이란 마필입니다. 스토미넌. 자, 이 마필도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실질적으로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2번 연두가 능력만데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미넌과 같이 발주 고착기를 약간 갖고 있는 마필, 기본적인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마필이 과연 될 거냐. 이것도 이제 추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1번을 과감하게 빼고 2번, 3번 쪽에 단통 때리고 2번, 5번만 맞히는 전략. 이 강축이 팔리니까 2방 이상 때리면 한 수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2번, 3번, 2번, 5번. 1번을 과감하게 잘라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2경주. 자, 이번 부산교차 2경주는 의외로 성장마간의 일전으로서 은근히 혼전세계로 흘러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개상의 이변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전략적 성공입니다. 일단 이 데뷔전과 이전제의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선취입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전략적 성공은 이 편성에선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자, 4번 맵시입니다. 4번 맵시. 자, 이 마필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주행검사도 굉장히 잘 받았고요. 지난번 데뷔전 시 선행을 나서서 자, 한 바퀴를 1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과연 기본적으로 안말로서 선입전개 능력까지도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지예요. 데뷔전은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선행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선입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마필인데 요 마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관건인데 전 4번 맵시 이 편성에서 읽어주고 싶어요. 선입이 안 되든 선행을 못 나가더라도 저는 된다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쉽게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9번 파워캠프입니다. 파워캠프. 자, 이 마필도 이제 선행으로 지난번 데뷔전 시 우승을 차지했는데 선행은 얘가 갑니다. 선행은 얘가 가는데
과연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 가운데 출전을 해서 9번 파워캠프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얘가 선행을 가고 9번이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4가 따라가고 여기에 2번이 이제 얘가 선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봐서 2번이 역전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럼 9번 4번 단통에 2 놓고 4군데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요 3마리만 갖고 승부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송장마들이기고 또 잠재력을 비축하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교차 이 경기는 상식선에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입니다. 1호제 5경주. 이번 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마들의 전력부터 읽어줘봐야 되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일단 가람준이란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지만 아주 빼어난 마필로 보기는 어렵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6번 길손이란 마필인데 이것도 신마죠. 근데 이 마필도 제가 보기엔 아직도 한참 멀은 마필입니다. 7번 더블 액션이란 마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은 낮긴 한데 2%가 조금 부족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에 1번 듀마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 멀은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주행검사를 굉장히 잘 받은 마필이 있잖아요. 이 5번 피노누아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그나마도 가장 낫지 않느냐. 그래서 신마들 중에서는 5번 피노누아. 자, 박천서 마방에서 박현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검사 시 양호하게 출발을 한 뒤 밀어내며 선입전개를 하고 직선의 제보대로 내측 기댐을 방지하면서 좌측 대득을 간간히 대고 추진하며 자, 양호한 종반 탄력을 보여주며 여유있게 통과를 했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체 자체가 굉장히 500kg가 넘는 앞말입니다. 510kg대의 앞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체 자체가 굉장히 좋고 또 기본기도 탄탄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일단 5번 피노누아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전개의 이점까지도 고르게 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배팅골에 무조건 읽어줄 수 있는 거의 배팅골의 충막감으로 봐주셔도 무방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자, 현군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강하게 볼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나마도 9번 올 위드미입니다. 9번 올 위드미. 일단 데뷔전 자체는 철저하게 탐색 일관했고 발주가 무너지면서 전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지난번 이전 주에는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9번 올리드미가 일단 뭐 기본적인 능력도 괜찮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가운데 자, 여기 안쪽 게이트에 2번 메루샤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근간에 꾸준한 게 점진적인 경제력 성장을 이번에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경기는 차라리 5번 신마인 5번 피노누아를 세게 보고 5번 9번 단통에 5번 2번 쪽에 승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딱 2방 이상은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회제 5경주도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요거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제가 보기에는 이 편성도 나름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고 승부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걸린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후착을 누구로 때리느냐가 관건인데 후착의 전력들의 분석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단통성의 마필이 보이고 있고 여기에 배당권 전력까지도 보이고 있는 경주인데 만에 이변이 발생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축의 능력마가 선전을 한다면 무조건 적중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제가 노리는 보병권 마필들이 선전을 한다면 중배당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는 무조건 적중과 배당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고 싶은 승부처다. 부산교차 3경주 한번 멋들어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3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호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1호 6경주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1호제 6경주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조건 터진다. 무조건 터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승부처예요. 왜 무조건 터지냐? 여러분들 딱 보십시오. 이 편성이 터지겠나 안 터지겠나? 자, 뭐 어느 마필 하나 강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다들 전개 이점도 갖고 있는 마필도 없고 그렇다고 종반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도 없습니다. 다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 이런 편성이니까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호제 6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1호제 6경주다.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큰 배당이 나올 경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1호제 6경주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한번 여기서 그야말로 주민증 승부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 이번 경주도 강타가 보는 경주에선 인기마가 불안합니다. 인기마가 불안하다. 인기마가 불안하다. 고로 이번 경주도 부산경마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배당 승부처. 제가 보는 경주에서 부산교차 4경주 역시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마필 하나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고 전개상의 경합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추임말을 보기에도 어렵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인기마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복병마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중배당이 가능한 부산교차 4경주. 자, 여기서 한번 멋들어지게 중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 역시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7경주. 1호제 7경주. 이번 경주도 제가 보는 경주 시에 노림수의 복병마. 복병마도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배당마라고 볼 수가 있어. 배당마. 일두. 얘를 축으로 놓고 승부를 할까 해요. 축마가 바로 얘다. 그래, 얘를 축으로 놓고 여기에다가 여타 능력만을 바닥에 깔아놓고 때리는 경주다. 역으로 때리는 경주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호제 7경주는 그야말로 중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1호제 7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한번 강하게 승부수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7경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를 분석을 할 차례니까요. 자,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나가는 프린스 킹덤이 나오고 자, 뭐 다들 내놓으라는 마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죠. 자, 1번 프린스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워낙에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도 뭐 무조건 배팅권의 축마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번 천재보고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사실상 거의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죠.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자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근간 두 번의 경주 자체가 워낙에 출중한 능력이기 때문에 역시나 2번 천재보고도 피리 배팅권의 난척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여기서 배당마 하나를 읽어준다면
4번 용두성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용두성은 우리가 인정을 하듯이 1400이나 1600이 적정거리라고 보고 있고 이번 편성이 1900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가 공백을 갖고 출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사실상 정면 승부를 띄운다 하더라도 누구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로 그런 것을 깨트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용두성이다. 그래서 이게 배당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4번 용두성 이번 경시에 꼭 조심을 하셔야 되는 배당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6번 엠파이어 월드입니다. 엠파이어 월드. 요 정도가 그나마도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도 1번, 3번 보이는 인기만 인정을 하고 1번 프린스 킹덤을 놓고 4번, 6번 정도를 방어하는 전략.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경주예요. 1번 프린스 킹덤을 뺄 수가 없는 경주라는 점이 이번 5경주에 강하게 승부를 할 수 있는 경주보다는 적중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호제 8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6경주. 요거는 1호제 8경주는 1호경마 UCC 메인 승부처고 부산교차 6경주는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경주에서 오늘 1호제 8경주하고 부산교차 6경주에서 대단히의 승부를 던져야 되는 경주다. 1호제 8경주는 그야말로 그랑프리잖아요. 그랑프리. 그런데 그랑프리 대상 경주인데 여기서 팔리는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과연 어느 마필이 선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대불패가 인기를 모을 거고 터프인이 인기를 모을 거고 다들 인기를 모으지만 요 잔치도 제가 보기엔 부산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 말들 중에서 어느 마필이 똥탕을 튀길지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엔 부산벌도 보이는 인기만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보병마 2두가 그랑프리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중배당 이상이 무조건 터진다. 그랑프리, 올 그랑프리는 중배당 이상이 터지고 보병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이게 강타의 1호 경마 제8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를 보는 관점이고 분명히 남들과 보는 시각이 틀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적중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 속에서 1호제 8경주를 때려볼 것이고 자, 바로 이어서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인데 여기엔 보병 1두가 있어요. 얘를 축으로 놓을 겁니다. 얘를 축마로 놓고 여기에 능력마 3마리를 바닥에다 깔아놓고 아예 보병을 축마로 때려서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부산경마 승부처다. 중배당 딱 걸렸어. 이번에 무조건 오는 놈이 있어. 여기서는 얘를 놓고 그냥 지진을 낼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얘를 승부를 하겠다. 자, 요게 강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호제 8경주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완벽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9경주를 풀어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2개의 승부처만 남은 그런 겁니다. 자, 1호제 9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한번 풀어보죠. 자, 이제 부산교차는 다 끝났으니까요. 자, 요 경주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9경주.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마필이 선전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전개상으로는 3번 한상연주와 5번 천리기상이 그나마도 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종반 뚝심을 발휘한다면 4번 마이에너지와 1번 대시보이가 막판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시보이 여전히 기복만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엔 2%가 부족해 보이고요. 3번 환상연주도 그렇습니다. 워낙에 직전 경시에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 경주로 끌어낼 수 있을지. 4번 마이에너지. 요거는 만약에 선두권이 무너진다면 아주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종반 취임력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자, 이 4번 마이에너지의 복병 가능성 정도는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다. 자, 여기서 이제 4번 천리기상
5번 천리 기상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 자 여기 이제 골든하트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변의 소지가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의 소지는 갖고 있다. 자 여기 7번 골든하트. 요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야. 부족했던 선행력만 끌어내준다면 이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싶고 자 여기에 이제 8번 골드빅. 골드빅인데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도 있는 편성이지 않느냐. 그런데 네 마리 자체가 하나 이상의 단점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하나 이상의 단점을 갖고 있어요. 입상마들이. 그렇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8번 골드빅이 제일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8번, 저는 5번이 인기있건 전력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8번, 4번 쪽으로 승부를 하고 8 넣고 5, 7 정도를 방어하는 전략.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일요제 구경주다. 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예, 구경주가. 그리고 배당도 별로 없으면서 까다로운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일요제 10경주. 자, 여기에 또 일요제 11경주. 요게 이제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와 또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경주를 한번 멋들어지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10경주 준메인 UCC 승부처예요. 여기도 승부 의지가 강하게 걸린 이두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어차피 10번 과천 샤이닝이 강력한 인기만으로 팔리겠지만 얘도 지난번에 끊어졌어요. 무너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마필들이 또 한번 선전을 할지가 관건이고 1번 AP 플러스도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연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면 이번 일요 10경주도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승부처다. 자, 한번 제대로 된 승부로 한번 때려보고 싶고요. 자, 일요제 11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터진다. 무조건 터진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필링제일이나 뭐 이런 마필들, 인천탱크나 이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도 과연 이런 마필들로 끝날 것이냐. 골드진도 선행을 가지 않으면 답이 없고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일요제 11경주도 분명히 터진다고 봅니다. 후반부 일요제 10경주 11경주 멋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 일요 경마 마무리 짓고요. 자, 눈길로 인해서 또 갑자기 추워진 관계로 인해서 배당이 터진다. 그랑프리 대상 경주도 펼쳐지는 이번 주 여러분들의 멋진 선전을 기대하면서 강타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